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재정준칙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채무, 수지 변수를 활용하고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준칙을 세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얼마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위기 상황, 코로나19 같은 국가 재난이 있을 때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맞아 확장 재정을 통해 피해 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에는 덕담보다는 곳곳에서 힘들다는 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너무 많아 썩지 않도록, 반대로 음식이 너무 없어 굶지 않도록 정확한 재정 준칙하에 적확한 집행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2020년 10월 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당시에 가족 건설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해서 이해 충돌 논란을 일으킨 분이 계시죠? 박덕흠 의원입니다. 저도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박덕흠 의원을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증걸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박덕흠 의원 어떤 혐의로 일단 고발하셨어요? 먼저 아무튼 누군가를 고발하고 비판한다는 건 항상 어려운 일이고 네. 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제가 좋아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공익을 위해서 비판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현재 이제 MC께서도 한 3천억대 정도 특혜 수주 또는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생생경제도 이미 다뤘으니까. 근데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실제 이분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네. 가족 회사가 6개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관급공사, 그러니까 민간건설 말고 민간공사 말고 수주한 금액은 3, 4천억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본인도 지금 그걸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건 어디까지만 확인이 된 거냐면요.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공기업,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 그리고 경기도 경상북도만 확인이 됐는데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3천억이 넘더라고요. 네. 수주 금액이. 근데 타 광역시도나 기초단체, 그다음에 타 부처 공기업. 그래서 YTN TV에서는 뉴스에서 하나 이제 특종을 터뜨린 게 환경부 산하 공기업에서도 100억이 넘는 공사를 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걸 다 추정하면 5천억 가까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군인의 사상 최대 이해충돌이라는 이제 지적을 받는데 우리 공직자윤리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관련 업종에 있을 때 그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되어 있고 백지신탁했는데 안 팔리면 관련 직무를 하지 말아야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전문건설협회장만 6년을 했었고 건설회사를 6개를 거느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국토교통위는 피했어야 본인이 주식을 백지신탁했으니까 괜찮다고 이제 우겼던 건데 근데 그 주식이 하나도 팔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법에는 관련 업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의견 표명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표결, 정책, 예산 이런 데 관여하지 말라는 건데 알려졌다시피 이분은 건설업자들이 담합을 참여하면 삼진 아웃시키는 법도 반대해서 사실상 무력화시켰죠. 우리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 산재 사망사고 건설 현재 너무 많잖아요. 그거 페널티 강화하는 것도 이분이 무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백지신탁했다는 유만으로 법을 어기고 이해충돌하고
건설업자 일부 왜곡된 건설업자나 가족 건설회사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자, 제가 그래서 잠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네. 직권남용으로 제가 고발하게 된 것이죠.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박덕흠 의원이 뭐 건설회사 대표인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관련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됩니다. 안 되면 관련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백지 신탁이 팔리지 않았는데 결국은 건설과 관련된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시간 동안 관련 가족 건설 회사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3천억 원에 가까운 공사를 수주한 그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건 팩트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사를 수주한 건. 그러니까 저희가 이달의 PD상이라고요. 한국 PD협회에서 네. 상을 줘요. 알죠. 그럼 저희가 이제 출품을 하잖아요. 그럼 제 YTN 라디오 작품이 나가면 심사위원 중에 YTN 라디오 PD들은 절대 그 작품에 대해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것도 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죠.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지킨 이해충돌이잖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이해 충돌이 맞습니다.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뭐 이거는 지금 3천억 원 넘는 당군이래라고 이 표현을 금액은 하셨는데. 모두 국토부랑 서울시가 정시로 제출한 자료를 추린 거기 때문에 금액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냐 비리냐는 이제 추후 판단이 필요하지만 예. 자, 그래서 우리 안 소장님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그다음에 부패방지법, 부패방지법, 직권남용죄로 이제 1차 고발했고요. 두 번째로 고발하게 된 것은 그 후로 이분은 다 공개 입찰이었거나 아니면 피감기관 수주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 LH 공사 하나에서만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1,200억 정도의 공사를 수주했는데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오히려 수의계약이거나 제한 입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공개 입찰이 아니라 제한 경쟁 입찰이었고요. 국토부나 서울시도 보니까 이 박덕흠 의원 내 가족회사 소유하고 있는 STS 공법이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전제로 하는 공고를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박덕흠 의원의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거짓말도 반박했을 뿐만 아니라 피감기관의 수주가 급증하고 피감기관들이 오히려 수의계약이나 제한 경쟁 입찰에 주로 수주를 해줬다면 이것은 일종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 간사하고 의원이니까 잘 보이려고 또는 봐달라는 취지로 공사를 몰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다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뇌물 혐의로도 추가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위반 공직자윤리법으로 1차 고발을 했고 2차로는 이제 그 선거법 관리 예. 예. 위반 그리고 그렇죠. 뇌물 예. 수수 관련해서 고발하셨어요. 자, 최근 오늘 보도된 뉴스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와중 가운데 박덕흠 의원이 부정채용 의혹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고발을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냐면 박덕흠 의원의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기 전부터 네. 박덕흠 의원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무려 6년 동안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건설협회 말고 중견 중소기업들의 건설업자들의 이익단체인데요. 전문건설협회라고 합니다. 그때 이분 전에 회장했던 분들은 50명 가까이가 계속 이분의 문제 제기를 했고 2017년도 이미 진정도 냈고 근데 당시 검찰이 수사를 이상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이제 이게 제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네. 전문건설협회장 시절에 골프장을 200억을 넘게 비싸게 사줘가지고 그 나머지 차액을 착복했다는 의혹이 첫 번째로 적시되어 있고요. 전문건설협회에서 그런 골프장을 산 거예요. 전문협회에서 회장일 때. 박덕흠 의원이 회장일 때 200억을 자기 더해서. 측근이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을 무려 200억이 넘게 비싸게 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차액은 착복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게 이분들 고발장에 이제 진정서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의혹이 있었고요. 그분들 진정서하고 고발장에 보니까 두 번째 의혹이 2016년도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한테 총선 전에 정치자금 많이 뿌렸다라는 의혹이 적시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채용비리 의혹이었는데요. 네. 무려 25명 가까이를 자기의 친척들이나 최측근들을 중심으로 전문건설협회 중앙에 직원이 거기에 수십 명이 있는 네. 큰 이익단체입니다. 그다음에 전문건설 공제조합은 따로 있고요. 거기에 무려 25명이나 특수관계인들을 부당하게 취업시켰다는 거니까 이건 이제
이건 불법 여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최소한 공인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전문건설협회라는 법정 이익단체에서 협회단체에서 있으면서 협회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고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 의원직을 당장 내려놔야 될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전에 특수관계 사람들을 전문건설협회장으로 박덕흠 의원이 있을 때 예. 배치시켰다는 거예요. 특수관계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자식? 조카? 예, 일단은 자기의 큰형, 네. 형의 조카 아들, 조카가 지금 중앙의 사원으로 전문건설 사원으로 뽑힌 것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출신 대학 같이 STS 공법을 같이 개발해서 그걸로 정부 부처나 서울시도 신규 상료를 부당히 많이 받아냈다 의혹을 받는 그걸 같이 개발한 교수의 딸도 협회에 아, 그 교수가 아니고 그 교수의 딸. 딸도 협회에 네.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구이치수장 서울시에 있는 광진 구이치수장 이전 공사 때 무려 17개 건설업체를 동원해서 담합한 게 이건 의혹이 아니라 법원 판결문하고 공정위 심결서에 박덕흠 의원 회사가 주도한 것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과징금도 12억이나 받았고요. 법원 판결문에서 주도자가 박덕흠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그 담합을 실행했던 자기의 측근 이번에 아들도 이제 채용한 건데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유튜브에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이 현재 여기 비춰주세요. 예, 카메라 어디 있죠? 그 쳐주세요. 제보자들께서 앵커께서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제보자들께서 25명이 부정청됐다는 명단입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의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 공개는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명단까지 작성된 걸로 봤을 때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이 있는 지역 그리고 뭐 가족, 예. 그다음에 그 건설업체 관련 예, 건설업체 자기가 담합할 사람들. 때 네. 도와줬던 분들이나 이렇게. 또는 전문건설협회 때 자기한테 협조했던 분들의 뭐 친인척. 그러니까 네. 이건 이게 왜 나쁘냐면요. 일단 형사법적으로도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을 꼭 떠나서 우리 애청자들이 이건 100% 동의하실 텐데요. 저런 협회 같은데 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아들, 딸들이 가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네. 일종의 안정된 직장이거든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이고 또 법정으로 만들어져 있는 협회이고 그리고 이런 데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소속 건설사들이 뭐 1년에 최소 몇십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회비도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만 7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그렇군요. 협회거든요. 네. 근데 정말 거기 가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짓밟고 국회의원을 준비하던 분이었거든요. 이분은요, 당시에. 2000 의원 직전까지 전문건설 협회장이었으니까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 됐다니까 아, 정말 고향한테 생선 맡겼구나라는 이해충돌 논란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공직을 수행했을 거라는 의혹도 계속 제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당시 채용 과정이 어땠는지는 좀 알아보셨어요? 이게 박덕흠 의원은 뭐 보나마나 전혀 아니라고 할 게 뻔할 테고 지금 앞에 의혹들도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정당한 과정 거쳐서 자격요건 갖추고 시험에 합격한 건데 왜 그러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제가 3차로 고발하게 되면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근데 예전에 이제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스페셜올림픽 코리아 같은 데도 직원 채용 과정을 보면 네. 실제 공채의 외항은 띄는데요. 이미 내정이 되어 있거나 내정자가. 아니면 6명으로 이렇게 좁혀져 있는데 갑자기 지인의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의 자녀가 쑥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만 뽑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박덕흠 의원내가 어떻게 해명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공채의 외항을 뗐다더라도 부정 채용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너무 특수관계인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노골적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자기가 회장인데 자기 형의 조카를 뽑으면 이건 일반적으로도 상식지 않잖아요. 오히려 조카가 협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면 이 조카님 삼촌이 회장인데 들어오면 말라니까 다른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만둔 다음에 정식으로 도전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도리인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 박덕흠 의원은 이 건으로는 그 내용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그렇게 예산도 풍부한 단체인데 채용을 할 때의 회장이 그냥 협회장이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어디나 채용위원회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권력기관이라든지 그동안 채용비리, 금융기관 채용비리 같은 것도 많이 고발도 대응했잖아요. 채용위원회가 갖춰져 있는 경우다 하더라도 나중에 예를 들면 회장이 네. 측근하고 함께 성적을 조작해버립니다. 순위를 조작해버립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정당 합격자를 탈락시켜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해명을 못하는 거로 봤을 때 그리고 명단까지 구체적으로 있는 거 봤을 때 그다음에 저 제보를 해주신 게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네. 다시 한번 말씀 전문건설협회 전직 회장단 집행부 이분들이 이제 고위 관계자들이 다 제보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설령 공채 외양이나 채용이나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 특수관계인 거 봤을 때는 협회장이 조직적이고 또는 권위를 앞세워서 개입하지 않고서는 벌어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네. 보시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회장으로 있던 전문건설협회 그 이전 집행부들이 제보한 내용을 그렇습니다. 바탕으로 예.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재단 여러분께 제보가 설명을 됐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YTN에도 일부 나가기도 하고 한겨레신문에도 보도가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지금 일부 언론에서 특종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합리적인 의심 뭐 여러 정황들이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채용 비용 비리와 관련해서 의원들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의원도 결국 무죄 받았잖아요. 예, 그것도 심지어는 이제 거기는 당시 집권 여당 이제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여러 명이 연루됐다고 그것도 저희가 사실 제가 직접 제보 받아서 봤을 때 엑셀 파일에 정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권성동 의원 지인, 뭐 누구 지인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 근데 당시 수사검사가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안명 검사님 저 이름이 기억나는데요. 근데 아무튼 흐지부지된 사건인데 분명한 것은 2012년 13년 즈음에 강원에다 뽑은 518명 중에 네. 거의 전원이 뒷배경이 있었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 경악한 내용이거든요. 취업 준비생들이 공기업인데 정말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기업이나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데 만약 그 의원이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팩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는 계속 제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이 건도 검경이 이제 수사를 해서 박덕흠 의원의 이제 당군인의 사상 최악의 이해 충돌 또는 아까 골프장을 턱없이 비싸게 사서 배임을 저지른 다음에 착복했다는 의혹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검경에 바라건대 이런 권력자들이 개입해가지고 채용비리가 일어난 사건에서 한번 국회의원이 전현 직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구속 엄벌되는 전례가 남아야지 네. 이게 고위공직자들은 알게 모르게 이해충돌로 특혜를 준 다음에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채용비리까지 저지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자주 쓴 표현 있잖아요. 해도 너무한다. 해먹어도 다 해먹어버린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요즘 이제 8살 난 저희 아들이 힘이 이제 세졌어요. 네. 근데 본인이 애기라고 생각하니까 힘 조절을 못 해요. 예.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컸고 힘이 세졌기 때문에 힘 조절을 해야 예. 된다. 국회의원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힘 조절을 본인이 못하기 때문에 제도와 권력 감시하는 사람들이 힘 조절을 시켜줘야 돼요. 그게 그들을 보호하는 맞습니다.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아예 예방하고 사후에도 의원직을 잃을 수도 처벌을 강화하는 이제 법 개정안들이 다수 제출되는데 네. 그것도 빨리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해충돌법이 세 번째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예. 상황 가운데 있어요. 통과될 거로 보세요. 저는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거의 100% 찬성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예를 들면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신고를 하고 사전에 그다음에 심의 없이 그것 관련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심사 없이는 그 유사 그 직무 관련성 있는 데는 못 가게 못 하는 거예요. 가도록. 그게 행정부든 입법부든. 근데 그 다음에 그걸 통과해서 갔는데도 혹시 알게 모르게 이해충돌을 저질렀으면 나중에 의원직이나 공무원직을 잃게 되는 처벌이 강화되면 무소수라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만큼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출한 법이든 국회의원들이 낸 법이든 꼭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권력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특혜비리,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이것처럼 불공정한 게 없거든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불공정한 이슈들도 뭐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지만 실제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한 이슈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
제가 말씀드린 YTN이나 한겨레 신문이나 뭐 고발뉴스나 일부 언론에서 박덕흠 의원을 열심히 보도를 하는데 다수 언론들은 희한하게 또 보도를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덜 중요해 보이는 이슈는 막 너무 보도가 많이 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생생경제에서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김진애 의원도 일명 박덕흠 방지법 예.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예. 지금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결국은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자,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앙기관장, 광역기초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면 그 친족이 소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 아예 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당연히 막아야 되고요. 네. 예를 들면 제한경쟁 입찰, 네. 그다음에 공개 입찰도 예를 들면 국토위 간사인데 가족이 공개 입찰에 했다고 해도 이분들은 담합도 저지른 전력이 있고 또 이름이 심의하는 사람들이 국토위 간사님이니까 하고 가족들은 점수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평균가 입찰이나 최저가 입찰인 경우에는 장난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특정 기술 조건부 입찰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심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제한 경쟁 입찰, 공개 입찰도 이분들의 직무 관련해서 있을 때는 금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공개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예. 네. 자, 오늘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요. 직접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진걸 선생님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네. 합리적인 사회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장님의 발걸음을 생생경제가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